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은 제19장 포위된 이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모모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났다. 신기하게도 푹 쉬고 난 듯 기운이 났다. 모모야, 어쩔 수 없었겠지?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헌데 카시오페이야, 대체 넌 왜 그랬니? 모모는 눈을 떴다. 소파 앞의 조그만 탁자 옆에 호라 박사가 앉아 있었다. 호라 박사는 금신스러운 얼굴로 거북이 있는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회색인들이 너희들 뒤에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글자가 나타났다. 전 앞날을 알 뿐이에요.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호라 박사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 카시오페이아. 카시오페이아, 넌 가끔 내게도 수수께끼로구나. 모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호라 박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아, 우리 꼬마 모모가 일어났구나. 그래, 기분이 좀 나아졌니?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그냥 잠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잘한 일이야.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다. 내 만능 요술 안경으로 보지 못한 건 그동안 카시오페이아가 모두 얘기해 주었거든. 회색 신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호라 박사는 우도에서 커다란 하늘색 손수건을 꺼냈다.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아무데도 없는 집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지.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까지 와 있다는 뜻이야. 우리 있는 곳까지 들어올 순 없죠? 호라 박사는 흥소리 나게 코를 풀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너도 보지 않았니? 그들은 언제나 없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다. 모모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왜 그런 거예요? 시간의 소용돌이 때문이지. 그 거리에서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아무데도 없는 집 주변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오른단다. 다른 데서는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내 안에 점차 많은 시간이 쌓이면서 나이를 먹게 되는 게야. 허나 언제나 없는 거리에서는 시간이 내게서 빠져나간단다. 그 거리를 지나는 동안 네 나이가 어려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 많이는 아니고. 네가 그 거리를 지날 때 걸린 시간만큼만. 모모는 무척 신기해했다. 그런 걸 전혀 몰랐네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다. 물론 사람들에게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란 한갓 자기 안에 있는 시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거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허나 회색인들은 사정이 달라. 그들은 훔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시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몸에서 금세 시간이 빠져나가는 게야. 터진 고무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지. 풍선은 그래도 터진 조각이라도 남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다. 모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럼 모든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아주 잠깐 동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젊어지겠지만 그래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 도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호라 박사는 빙굴에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시간의 두 개의 흐름은 균형을 이루고 있단다. 한쪽의 흐름을 멈추게 하면 다른 쪽 흐름도 없어지지. 그럼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야. 박사는 말을 멈추고 요술 안경을 이마로 치켜 올렸다. 그러니까 호라 박사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작은 방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모모는 잔뜩 긴장해서 박사를 바라보았다. 카시오페이아도 눈으로 박사를 쫓고 있었다. 이윽고 박사는
자리에 앉더니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 모모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네 덕분에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근데 그걸 사용하는 건 내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야. 박사는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거북에게 몸을 돌렸다. 나의 충실한 카시오페이야. 네 생각에는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 동안 뭘 하면 가장 좋겠니? 거북의 등에 이런 대답이 나타났다. 아침 식사요. 그래,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그 순간 탁자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아니면 내내 있었는데 모모가 보지 못했던 걸까? 어쨌든 예전처럼 탁자에는 조그만 황금 찻잔들과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초콜릿차가 담긴 주전자, 꿀과 버터, 그리고 바삭바삭한 동그란 빵. 모모는 그동안 맛있는 이 음식을 자주 그리워했다. 이제 모모는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난번보다 더 맛이 있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호라 박사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조금 뒤에 모모는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씹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박사님이 자기들한테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전부 내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러실 거죠? 물론 이제 아가, 절대 안 그럴 게야. 시간은 언제나 시작되었다가 언젠가는 끝나지. 물론 사람들이 시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끝난단다. 회색 신사들은 내게서 단 1초도 얻을 수 없을 게야. 하지만 그들은 박사님한테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던데요. 박사는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기 전에 우선 네가 직접 그 자들을 보아야 할 것 같구나. 박사는 작은 금태 안경을 벗어서 모모에게 건네주었다. 모모는 안경을 썼다. 처음에는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들의 소용돌이가 보일 뿐이어서 모모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세 괜찮아졌다. 잠시 뒤에 모모의 눈은 벌써 요술안경에 익숙해졌다. 그러자 포위하고 있는 자들의 거대한 무리가 보였다. 회색 신사들은 어깨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없이 긴 열을 지어서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없는 거리 앞뿐 아니라 보다 넓게 눈처럼 새하얀 집들이 있는 구역을 포함해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포위망은 물샐 틈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모모는 곧 다른 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현상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요술안경의 유리에 습기가 찼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직 안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뿌연 안개가 끼어 회색 신사들의 형체가 흐릿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모는 금방 사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안개는 안경이나 모모의 눈과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저 바깥쪽 거리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몇 군데는 이미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막 안개가 형성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회색 신사들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저마다 머리에는 뻣뻣한 중절 모자를 쓰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입에 물고 있는 작은 회색 시가에서는 쉬지 않고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연기의 구름은 보통 공기에서처럼 넓게 퍼지지 않았다. 연기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곳의 투명한 공기 속에서 거미줄처럼 질린 기다란 베일을 형성하더니 거리 위를 지나 새하얀 집들의 앞면을 타고 슬금슬금 기어올라가 기다란 깃발처럼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넓게 퍼져나갔다. 연기는 곧 구역질 나는 푸른빛 도는 초록색 안개로 둥글게 뭉치더니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차곡차곡 포개져서 점점 더 높다란 탑을 이루어서 아무데도 없는 집을 빙 둘러 에워싸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점점 높이 자라나는 담장과도 같았다. 모모는 이따금 새로운 인물들이 도착해 다른 자들과 교대로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회색 신사들의 꿍꿍이 속은 과연 무엇일까? 모모는 안경을 벗고 묻는 듯한 시선으로 호라 박사를 쳐다보았다. 호라 박사가 물었다. 충분히 보았니? 그럼 안경을 이리 다오. 그는 안경을 쓰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일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내게 직접 손을 뻗칠 수는 없단다. 허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끼쳤던 것보다 훨씬 나쁜 해악을 끼칠 수는 있어.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나를 협박할 심산인 게야.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더 나쁜 해악이라고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회색 신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단다. 허나 그 시간을 오염시킬 수는 있지. 모모는 너무 놀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시간을 오염시킨다고요? 호라 박사는 설명했다. 시가 연기 말이다. 작은 회색 시가를 물지 않은 회색 신사를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니? 물론 못 봤을 게다. 그들은 시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 모모는 정말 궁금했다. 그 시가는 어떤 시가예요? 시간의 꽃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 내가 말했잖니.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을 갖고 있기에 그런 황금빛 시간의 사원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원에 회색 신사들을 들이게 되면 회색인들은 시간의 꽃을 야금야금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거지. 허나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가슴에서 뽑힌 시간의 꽃은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진짜 흘러간 것이 아니거든. 허나 진짜 주인에게서 떼어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지. 시간의 꽃은 전심전력으로 제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애를 쓴단다. 모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모모야, 악도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회색 신사들이 훔친 시간의 꽃들을 어디다 보관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자신들의 냉기로 꽃들을 유리컵처럼 딱딱하게 얼린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꽃들이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야. 아마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얼린 시간들을 모두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가 있을 게다. 허나 그곳에서도 시간의 꽃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모모의 뺨은 분노로 발갛게 달아올랐다. 회색 신사들은 그 저장 창고에서 계속해서 배급을 받지. 그들은 시간의 꽃에서 꽃잎을 떼어내어 잿빛으로 딱딱하게 변할 때까지 바싹 말려서는 그것으로 조그만 시가를 마는 거란다. 허나 그 순간까지도 꽃잎에는 신락 같은 생명이 붙어 있어. 헌데 회색 신사들은 살아있는 시간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가에 불을 붙여 피우는 거란다. 연기로 변하면서 시간은 완전히 죽게 되거든. 회색 신사들은 이처럼 사람의 죽은 시간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단다. 모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그 수많은 죽어간 시간들. 그래, 저 바깥 아무데도 없는 집 주변에서 점점 더 높이 자라고 있는 연기의 담장은 죽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단다. 아직은 탁 트인 하늘이 충분하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손상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허나 침침한 연기가 이곳의 하늘을 뒤덮어버리면 내가 보내는 시간에는 모두 회색 신사들의 유령 같은 시간이 섞이게 되지. 그것을 받은 이들은 그로 인해 병이 들게 돼. 그것도 죽을 병이. 모모는 할 말을 잃고 호라 박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모모는 나직이 물었다. 그 병은 어떤 병인데요? 처음에는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해. 허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지. 한마디로
몹시 지루해진 게야. 허나 그런 증상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란다.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차츰 기분이 언짢아지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고 스스로와 이 세상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된단다. 그 다음에는 그런 감정마저 서서히 사라져 결국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지. 무관심해지고 잿빛이 되는 게야. 온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지는 게지. 이제 그 사람은 화도 내지 않고 뜨겁게 열광하는 법도 없어. 기뻐하지도 않아. 슬퍼하지도 않아. 웃음과 눈물을 잊은 게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차디차게 변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단다. 그 지경까지 이르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 회복할 길이 없는 게야. 그 사람은 공허한 잿빛 얼굴을 하고 바삐 돌아다니게 되지. 회색 신사와 똑같아진단다. 그래,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그 병의 이름은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란다. 모모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그들은 그것으로 나를 협박하는 게야.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유령을 스스로 떨쳐버리기를 기다려왔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회색 인간들이 존재하게 된 건 사람들 스스로가 도왔기 때문이니까. 허나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구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어. 헌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단다. 박사는 모모를 바라보았다.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모모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러면 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돼. 이 세상이 영원히 멈추든가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하든가. 그건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단다. 이런 위험한 모험을 정말 할 수 있겠니? 모모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단호했다. 예.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렴. 이젠 너는 완전히 혼자서 해야 해. 나도 널 도울 수가 없단다. 나뿐 아니라 아무도 널 도울 수가 없어.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뜩 긴장한 얼굴로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내가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잠이 들면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지. 이 세상이 멈춰서는 게야. 허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색 신사들 역시 누구한테서도 시간을 훔칠 수 없지. 저장해둔 시간이 꽤 되니까 아마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쓰고 나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게다. 그럼 아주 간단하네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렇게 간단하다면 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게다. 아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 역시 다시는 깨어날 수 없어. 그럼 이 세상이 영원히 얼어붙는 듯 정지되어 버릴 게다. 헌데 내게는 너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시간의 꽃을 줄 힘이 있단다. 물론 한 송이밖에 줄 수 없지. 언제나 한 송이만 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전부 멈춰도 넌 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게야. 그렇다면 제가 박사님을 깨울 수 있겠네요. 그 한 시간 갖고는 뭘 하기가 쉽지 않을 게야. 회색 신사들은 많은 시간을 저장해 놓고 있거든. 훨씬 많단다. 그들이 단 한 시간 동안 소비하는 시간은 그들이 저장해둔 양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할 게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계속 존재하는 게야. 네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훨씬 어렵단다. 회색 신사들은 시간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시가의 보급이 중단될 테니 아마 금세 알아차릴 게다. 포위를 풀고
시간을 쌓아둔 창고로 가려고 할 게다. 모모야, 그럼 넌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면 그들이 저장해 놓은 시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시가가 없으면 그들도 끝장이니까. 허나 그 다음에도 할 일이 또 있단다. 아마 제일 어려운 일일 게야. 최후의 시간 도둑이 사라지면 너는 그들이 훔친 시간을 전부 풀어주어야 해. 그 시간이 진짜 주인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만 세상이 정지 상태에서 풀려나고 나 역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네가 단 1시간 안에 다 해야 하는 거란다. 모모는 망연자실해서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렇게 어렵고 위험할 줄은 미처 몰랐다. 호라 박사가 물었다. 그래도 하겠니? 이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이야. 모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불쑥 이런 말이 나타났다. 이 모든 일에 거북이 무엇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 비추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던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꼬집어댈 수 없는 이 용기 덕분에 모모는 당장 결심할 수 있었다. 모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보겠어요. 호라 박사는 오래오래 모모를 바라보더니 빙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이 한층 쉬울 게다. 넌 별들의 음성을 들었잖니.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나서 박사는 거북에게 몸을 돌리고 물었다. 카시오페이아, 그래 같이 가겠다고? 물론이에요. 그 말이 사라지고 거북 등에는 다시 이런 말이 나타났다. 누군가는 모모를 보살펴줘야 하잖아요. 호라 박사와 모모는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다. 모모가 물었다. 카시오페이아도 시간의 꽃을 봤나요? 호라 박사는 거북의 목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설명했다. 카시오페이아에겐 꽃이 필요 없어. 카시오페이아는 시간의 바깥에 있지. 자기 안에 자기의 조그만 시간을 갖고 다니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히 정지해버려도 카시오페이아는 이 세상을 기어다닐 수 있단다. 갑자기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듯 모모가 말했다. 좋아요. 이제 우린 뭘 해야 하죠? 호라 박사가 대답했다. 이젠 작별 인사를 해야지. 모모는 칩을 꿀꺽 삼키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다시는 만날 수 없나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게다, 모모. 그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1시간 1시간이 내 인사를 전해줄 게다.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로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다. 안 그러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이제 난 가야겠구나. 날 따라오지도 말고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도 말아라. 내 잠은 평범한 잠이 아니거든. 네가 그 자리에 없는 편이 더 나아. 한 가지 명심해라. 내가 떠나면 곧 2개의 문을 열어야 해. 내 문패가 달려있는 작은 문과 언제나 없는 거리로 나가는 커다란 초록빛 철대문 말이다.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정지해버려서 이 문들도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단다.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잊지 않았지, 아가? 예. 하지만 시간이 멈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알 수 있을 게다. 호라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모도 일어났다. 박사는 모모의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안녕, 귀여운 모모. 네가 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줘서 정말 즐거웠다. 모두에게 박사님 얘기를 해주겠어요. 나중에요. 그 순간 호라 박사는 모모를 황금사원으로 데려다 줄 때 그랬던 것처럼 영겁의 세월을 견딘 고목이나 바위처럼
말할 수 없이 늙어 보였다. 박사는 돌아서서 벽시계들로 이루어진 작은 방을 황급히 닫았다. 박사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수많은 시계의 째깍대는 소리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아마 째깍대는 그 소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들어올려 품에 꼭 안았다. 이제 모모의 돌이킬 수 없는 최대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감사합니다.